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클로바 플랫폼에서 플랫폼 개발 담당을 하고 있는 정민영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클로바 플랫폼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플랫폼이 어떤 아키텍처랑 그다음에 어떤 이제 기술 기반들 하에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만들어져 왔는지 좀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플랫폼의 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로바 인터페이스 커넥터라고 하는 부분과 클로바 익스텐션 킷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두 부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키노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만은 저희 이제 클로바 플랫폼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클로바 플랫폼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상 보시기로 이제 좌측으로 보이는 앱과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클로바에 관련된 기술들을 이용해서 하드웨어를 개발하실 수 있는 하드웨어 혹은 이제 뭐 모바일 앱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래서 개발을 하실 수 있는 왼쪽에 저희가 이제 클로바 인터페이스 커넥트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가장 우측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클로바 플랫폼 내부에서 뭐 현재는 이제 음성이죠. 음성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셔서 여러 가지 뭐 가지고 계신 서비스나 아니면 컨텐츠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죠. 자연어 처리라던가 인식 기반으로 자동으로 이제 편하게 개발하실 수 있도록 클로바 익스텐션 킷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제공을 하는 게 있고요. 가운데가 이제 디바이스나 혹은 아니면 이제 컨텐츠 서비스가 인공지능 음성 인식 뭐 자연어 처리 이런 기반에서 이제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각종 이제 엔진이라거나 아니면 뭐 인터페이스 그 자체라거나 아니면 기타 이제 다른 서비스 API들을 제공하는 저희가 이제 뭐 클로바 브레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가운데 저희 이제 엔진 핵심 기술들이 들어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우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클로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외부에 이제 오픈을 하는 것을 전제로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가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클로바 앱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미 출시된 웨이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곧 출시될 프렌즈 저희 디바이스가 있습니다만은 이 디바이스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코드와 그다음에 서버 구성, 뭐 운영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동일하게 외부에 오픈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로 오픈하는 대상으로는 디바이스 개발자를 위한 클로바 인터페이스 커넥트 저희가 이제 CI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그다음에 서비스 개발자를 위한 클로바 익스텐션 킷 CK 이 두 부분 모두 동일하게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CIC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면요. CIC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개발자가 이제 본인 이미 만들고 계신 제품 혹은 신규로 계획하고 계시는 제품에 클로바 인터페이스를 연결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CIC 같은 경우는 퍼블릭 API로 저희가 API도 공개를 해드리고 동시에 이제 저희가 몇몇 언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수준의 SDK도 함께 제공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이제 음성향 인터페이스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비전이라던가 뭐 텍스트라던가 이런 인터페이스도 계속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전력이라던가 저사양이라던가 이런 어플라이언스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익스텐션 킷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지고 계신 예를 들면 서비스라거나 컨텐츠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클로바에 이제 손쉽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후술하겠습니다만은 간단한 설정과 그다음에 간단히 이제 REST API 연동을 하시는 것 정도로 클로바가 제공하는 자연어 이해라던가 음성 인식이라던가 음성 합성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익스텐션 킷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퍼블릭 API를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고수준의 익스텐션을 조금 쉽게 개발하실 수 있도록 각종 언어들로 이제 SDK를 개발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텐션 킷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쪽 같은 경우는 개발 환경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뭐 웹 기반으로 저희가 빌더도 제공을 해드리고 뭐 스텝 바이 스텝 형식으로 이제 위자드 형태죠. 이제 마법사 형태로 온라인 테스트라던가 시험 환경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오픈 플랫폼이라는 부분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라인이 이제 사용하는 플랫폼을 그대로 저희가 똑같은 환경에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익스텐션 개발자분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이제 앱스토어 같은 마켓플레이스도 운영을 해서 또 이제 다양한 뭐 새로운 이제 마켓을 저희가 좀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네, 최고 수준이라고는 해놨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정말 엄청난 SDK를 제공해 드린다라는 의미보다는 저희가 이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형태의 SDK와 그다음에 상당히 저희가 문서도 되게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디테일한 수준의 문서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통합된 환경에서의 이제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인식이라던가 합성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개별 API로 공개를 해서 따로 그 부분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그 플랫폼 아키텍처랑 테크 스택 같은 것들을 조금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 때 저희가 좀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챌린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좀 도전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이제 저희가 뭐 여러 서비스를 만들고 여러 앱 기반의 뭐 서버들을 만들고 이제 하다 보면 대체로는 이제 API가 그러니까 요청이 호출되는 시점에서 무슨 내용이고 어떤 응답을 기대하는지가 보통 대부분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인터페이스 설계라거나 아니면 각종 이제 엔지니어링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거기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글로벌 플랫폼이 받는 요청은 음성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자연어 텍스트 그대로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요청을 받아서 플랫폼에서 분석을 해서 이해를 할 때까지는 사실 이게 무슨 요청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성능 최적화라거나 아니면 뭐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뭐 저전력 디바이스라거나 아니면 화면조차도 없고 그냥 오로지 마이크와 스피커만 있는 디바이스들도 타겟으로 하다 보니 생각보다 레이턴시에 굉장히 민감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이 있거나 아니면 기타 보조적인 인지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면 적당히 처리가 되고 있는 힌트를 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조금 그 기다리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음성 서비스 같은 경우는 내가 말해놓고 이제 답이 나오는 그 속도 자체에 굉장히 민감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그 글로벌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네이버의 어떤 기존에 쌓여 있는 여러 무수한 서비스들을 내가 다른 인터페이스로 기존에 이제 화면에서 네이버 검색을 하던 게 아니라 음성으로 영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저희가 어떤 요청을 받아서 사용자에게 응답을 내려줄 때까지 굉장히 무수히 많은 서비스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레거시 서비스들이죠. 레거시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연동을 해야 된다는 또 도전 과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요청을 받는 와중에라도 예를 들면 서버가 뭐 알람을 울린다거나 아니면 뭐 더 이상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정지를 시켜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올려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서버가 또 특정한 시점에 인터럽트를 해야 된다는 이제 뭐 일종의 그 풀 디플렉스가 돼야 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재미삼아 넣어봤는데요. 이게 그 정말 별거 아닌 질문인데 뒤에 이용된 서비스들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쭉 그려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것도 굉장히 평균적인 수준에 거치는 서비스들이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제 최대 이제 몇백 밀리 세컨드 내에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과제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글로벌 플랫폼을 설계를 하면서 가장 처음에 고민을 했던 건 그 프로토콜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의 규격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 때 어떤 프로토콜을 디바이스에게 요구를 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니 일단 기본적으로 이 커넥티드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연결 신뢰성이 굉장히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굉장히
비교적 손쉽게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에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디바이스가 뭐 자주 끊어진다거나 아니면 연결이 뭐 붙었다 안 붙었다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유로 또 레이턴시 자체도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어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음성 정보라거나 사진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전부 다 굉장히 민감한 정보였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검색어를 넣는 것보다는 훨씬 맥락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또 정말 이 개인의 생체 정보와도 연결될 수가 있어서 그 보안성을 굉장히 우수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클로버 플랫폼은 물론 이제 저희가 SDK로 제공을 하기도 하지만 API 자체도 그대로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구현이 굉장히 손쉬워야 된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PI를 오픈이라고 해놓고서 클라이언트 구현이 어려우면 그 효과가 굉장히 반감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많은 고민 끝에 이제 선택을 한 게 이제 HTTP2 프로토콜을 저희 이제 클로버 플랫폼 프로토콜로 선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찾던 가장 최적의 프로토콜이었던 이유는 일단 이제 헤더 압축이라거나 아니면 멀티플렉싱이라던가 이런 그 HTTP 자체의 레이턴시 감소를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프로토콜 자체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이너리 프레임 베이스드 프로토콜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훨씬 더 예를 들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탄력적으로 응답성을 조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싱글 TCP 커넥션이고 그다음에 핑퐁 메커니즘이 있어서 연결 신뢰성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끌어올리는 데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HTTP2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RFC 레벨에서도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이퍼들에 대해서는 이제 금지를 시키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TLS 베이스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네, 외부에 이제 오픈을 하는 입장에서도 보안성을 끌어올리기 굉장히 좋은 선택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HTTP2 잠깐 조금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특징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HTTP2는 이제 그 일단 기본적으로 서버와 한 개의 커넥션만을 물리적으로 연결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한 개의 물리적으로 연결된 커넥션은 다시 또 여러 개의 논리적인 연결인 스트림으로 각각 구성이 돼서 예를 들면 순서와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내려주는 각 단위의 방향들이 변경이 돼도 스트림 단위로 조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슈가 없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하나의 스트림은 헤더와 데이터 그러니까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헤더 프레임과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각각의 프레임들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전송이 종료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더 이상 보낼 게 없다라고 이제 엔드 플래그를 할 때까지는 몇 개의 프레임이라도 나눠서 보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클로버 플랫폼 같은 경우는 리퀘스트뿐만 아니라 리스폰스 모두 이제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한 특징이고요. 그래서 그 이게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 완전 멀티플렉싱이 완벽하게 된다라고 저희도 처음에 조금 오해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HTTP2도 한 스트림 내에서는 리퀘스트가 다 끝나야 리스폰스가 나갈 수 있는 건 동일한 제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냥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리퀘스트가 끝나기 전에 대응이 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음성 인식이 실시간으로 저희가 올라와서 인식을 또 엔진을 돌려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자연어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파이프라이닝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좀 전에 설명드렸던 HTTP2는 한 스트림 내에서 프레임을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요. 클라이언트에 이제 예를 들면 200ms마다 그러니까 녹음이 되고 있는 0.2초마다 매번 서버로 데이터를 올려 보내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음성 인식 자체의 레이턴시도 줄이고 처리 시간도 좀 확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프레임 길이를 저희가 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조절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특징을 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HTTP2는 어쨌든 리퀘스트 앤 리스폰스 방식이긴 한데 리스폰스가 갈 때 이제
응답 프레임의 개수는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엔드 플래그가 켜져서 갈 때까지 계속 응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서버에서 무조건 클라이언트로 내려만 주는 또 하나의 스트림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먼저 요청을 보내지 않아도 서버가 이제 항상 먼저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를 깨워서 뭐 알림을 준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업데이트 지시를 한다거나 이런 채널들이 좀 필요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 하면 일단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내게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리스폰스를 끝내지를 않고 리스폰스를 계속 이제 그러니까 엔드 플래그를 지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계속 물고 있다가 서버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한 프레임을 마치 한 리스폰스처럼 주는 식으로 이용을 해서 저희가 또 그런 서버가 무조건 그 미리 클라이언트를 깨우고 미리 응답을 주는 그런 스트림도 이제 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HTTP2를 적용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뭐 다 좋지는 않았고요. 솔직히는 이제 저희가 좀 어려웠던 거는 그 이게 아무래도 저희 생각에는 뭐 시큐어드 웹소켓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뭐 플레인 웹소켓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타 이제 다른 저희 대안 프로토콜들 대비해서 사실은 HTTP2가 아직도 조금 구현이 좀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체들이 조금 개수가 적고 있는 구현체들도 아직도 여전히 종종 뭐 버그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직도 안정화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서버가 무조건 내려주는 걸 저희는 다운스트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다운스트림은 예를 들면 뭐 브라우저에서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CURL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희가 내부에서 내부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컨설팅을 하거나 이제 개발 지원을 할 때도 보면 생각보다 그 HTTP 1.x랑 꽤 다르기도 하고 꽤 비슷하기도 해서 개발자들이 이제 약간 오히려 러닝 커브가 더 생긴다라는 인상이 저희가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쨌든 이제 HTTP2로 가는 건 사실 이제 저희가 보기에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HTTP2로 넘어가고 있고 사실 굉장히 장점이 많은 프로토콜이라서 네, 좀 여러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HTTP2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그 언어를 선택을 할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지만 네이버는 뭐 자바 아니면 C밖에 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고로 이제 언어 선택을 해서 개발 진행을 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개발을 한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그 설계를 하고 개발 초안을 잡을 때 이제 몇 가지 언어들을 후보에 놓고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뭐 후보에는 C++ 있었고 뭐 자바가 있었고 고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고를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최종적으로 고를 선택을 한 이유는 일단 회사에 이제 기존에 쌓여 있는 C나 C++ 기반의 자산들을 어쨌든 굉장히 손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건 그 검토 당시에 HTTP2 서버 구현체는 고가 가장 안정성이 높았고 신뢰성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은 사실 대부분의 워크로드는 자체적인 연산이 있다거나 자체적인 무슨 비즈니스가 있다기보다는 대부분은 무수히 많은 클라이언트와 서버들의 I/O이기 때문에 I/O 개발을 좀 더 직관적으로 하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언어를 저희가 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제가 뭐 오늘은 이제 고에 대해 설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많이 언급을 드리진 않겠지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앞에서 그 고를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C 고라는 고와 C 언어 간의 브릿지를 해주는 도구가 굉장히 고는 강력하기 때문에 C 고를 믿고 저희가 조금 고를 선택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거를 뭐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시고가 코스트가 굉장히 조금 일단 높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스트라는 건 호출 코스트라거나 아니면 학습 코스트라거나 개발 코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포함을 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생각보다 코스트가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환경을 저희가 그러니까 플랫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터레이션이 빠른 제품입니다. 굉장히 빈번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개발 환경을 구축하거나 빌드를 하거나 배포를 함에 있어서 시고가 항상 일종의 되게 장애물 내지는 되게 어려운 요소가 저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 자산을 활용을 해서 일단 시고를 지금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시고로 브릿지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저희가 또 여력이 생기면 그런 부분들은 또 빠르게 이제 네이티브로 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플랫폼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인데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 클로버 플랫폼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시스템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특정 API가 이제 예를 들면 성공했다 내지는 실패했다만으로는 사실은 이제 모니터링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내부에서 개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자산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블랙박스 테스팅에 가까운 시도들을 많이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클로버 플랫폼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니터링은 엔드투엔드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블랙박스 테스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예 디바이스라던가 앱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테스트 입력 자체가 이제 자연어고요. 예를 들면 뭐 오늘 날씨 어때라던가 뭐 아니면 내일 날씨 어때 이런 그냥 자연어를 대상으로 저희가 입력을 넣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날씨 어때라던가 뭐 지금 몇 시야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응답이 어떻게 나가냐면 뭐 오늘 날씨 알려줘, 그러니까 오늘 날씨를 알려줘라고 하면 뭐 오늘은 이제 추워요, 뭐 더워요 이런 것도 나가고 오늘의 온도는 뭐 15도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쭉 나오는데 결과가 이제 매번 물어볼 때마다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네이버 검색을 백엔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처리가 꼭 예를 들면 분석이 뭐 오류에 의해서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개발 수정에 의해서 실패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뭐 오늘 날씨 알려줘에 대해 네이버에 검색해봤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응답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이거는 실패인 쿼리인데 실패를 검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테스트를 할 때 그냥 테스트 목적의 전용의 클라이언트를 또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CI/CD를 이용했던 최초의 클라이언트는 디바이스가 아니라 저희 테스트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테스트 목적의 클라이언트를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는 그냥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지만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것처럼 그 과정을 일부를 모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반적인 테스트 도구 및 테스트 정의는 파이썬으로 저희가 DSL을 만들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앞에서 다 고로 만들어 놓고 모니터링은 파이썬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사실은 이제 이게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문자열 조작을 굉장히 많이 했어야 됐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를 들면 뭐 이런 값이 있으면 성공이고 뭐 이런 시간에 이런 값이 없으면 없어야 하고 뭐 이런 값이 있으면 이런 값이 없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 룰 자체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었어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DSL 자체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파이썬이 굉장히 또 적합했고요. 또 파이썬이 이제 파이썬 하이퍼라는 HTTP2의 굉장히 훌륭한 구현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그 파이썬에 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그 저희 모니터링 도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천 개의 질의에 대해서 24365로 저희가 끊임없이 리그레션 테스트를 하는 걸 역할을 겸하고 있고요. 기대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관계자들한테 이제 얼러팅을 해서 또 즉시 품질 대응이 되거나 원인 추적을 하거나 장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그래서 저희 크게 이제 두 제품이죠. 클로버 인터페이스 커넥트라 CIC랑 그 다음에 클로버 익스텐션 키 CEK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그 인터페이스 커넥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로바라는 저희 뭐 클로버 브레인이 있고 제 개념적으로는요. 클로버 브레인이 있고 그 브레인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다 해서 저희가 인터페이스 커넥트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그 이제 기존의 입력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휴먼 인터페이스들을 저희가 추가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성이라거나 저희가 이제 현재는 별도 API로만 있는데 예정하기로 비전이라던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직접된 자연어 입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서버가 먼저 클라이언트에게 통지를 보내는 다운스트림 채널과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뭔가 인식 요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내는 이벤트 리퀘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클로바 인터페이스 커넥트 CIC에서는 클라이언트에서 올라보내는 모든 음성 인식 요청이라거나 뭐 아니면 물리 버튼이 눌렸다거나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벤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가 이제 처리가 돼서 서버로 내려가는 건 전부 저희가 또 명령, 네, 디렉티브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증을 조금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CIC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이제 인증 체계가 지금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인증 체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라인 인증 체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CIC 개발자 혹은 CEK 개발자들은 이 인증 체계가 무엇이건 간에 무관하게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좀 추상화를 하고 있고요. 이 추상화를 할 때는 오어스 2.0 기반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운스트림 채널을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 다운스트림 채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이제 디바이스로 먼저 명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알람이 새로운 알람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뭐 음성 인식이 이 요청이 이제 무효기 때문에 보내지 말라라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전달을 하고요. 기술적인 배경으로는 앞에서 이제 계속 설명드렸던 HTTP2 멀티플렉싱에 좀 의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벤트라는 게 이제 뭔가 하면 글로벌 클라이언트에서 올려보내는 모든 종류의 요청을 저희는 다 이제 이벤트라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면 뭐 이 이벤트라는 건 어떤 형식으로 규정이 되는가 하면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제 그 각각의 종류들에 저희가 좀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API는 예를 들면 뭐 내가 글을 쓴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뭐 예를 들면 가입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가입 요청이라는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내가 아이디는 뭘로 할 거고 비밀번호는 뭘로 할 거고 내 이메일은 뭐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API 요청이 될 텐데요. 클로바 API 같은 경우는 내용은 그냥 어떤 내용이 올라올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 스트럭처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스트럭처 하에서 음성은 아까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그냥 PCM 데이터가 올라오는 거고 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 데이터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똑같은 인터페이스에 똑같은 스트럭처를 사용을 하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실제 응답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제가 예로 든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음성 인식 요청이라거나 영상 인식 요청이라거나 뭐 아니면 디바이스에서 현재 재생 중인 상태에던가 아니면 뭐 음소거가 됐다라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플랫폼으로 올라오는 이벤트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 아이디는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게 그 인공지능 스피커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부르는 그 웨이크업 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셀리아라거나 뭐 클로바라거나 뭐 이제 이런 웨이크업 워드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웨이크업 워드로 이제 디바이스가 깨어나고 나면 그 즉시 이제 플랫폼으로 요청이 올라오면서 처리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CIC 중에 저희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그 화면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예를 들면 키보드나 마우스로 조작하는 디바이스들은 내가 앞서 보낸 요청에 대해서 취소를 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그 직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나오다가 그냥 사용자가 예를 들면 뭐 창을 닫아버린다거나 뒤로 버튼을 누른다거나 이래서 이제 끝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런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이 음성 인터페이스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뭐 오늘 날씨 어때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예를 들면 뭐 클라우드에서 처리가 중요한 거죠. 클로바 플랫폼에서 처리를 해서 응답을 주려고 하는 와중에 사용자가 갑자기 이제 클로바라고 깨워서 또 이제 그럼 예를 들면 뭐 그냥 오늘 말고 내일 날씨 어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라고 하면 앞에서 이 내려오고 있는 요청에 대해서 취소를 할 방법을 클라이언트한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버는 일단 이미 응답을 주기 시작을 했는데 클라이언트가 이제 인터럽트가 걸려서 그 요청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저희가 이제 대화 아이디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표상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뭐 노래를 틀어달라라는 이제 이런 요청이 오게 되면 플랫폼에서 이제 인식하고 분석해서 뭐 여러 처리를 하면서 틀어야 되는 노래들에 대한 정보도 내려주고 뭐 이렇게 막 재생을 하기 시작을 할 텐데요. 이때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시점에 대화 아이디라는 걸 저희가 이제 생성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버는 그 요청에 대한 그 대화 아이디에 대한 응답을 내려줄 때 이제 대화 아이디로 묶어서 다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주는 와중에 예를 들면 사용자가 다시 또 디바이스를 깨워서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 대화 아이디가 바뀌게 되고 바뀐 대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화 아이디와 다른 대화 아이디에 대한 서버의 응답은 모두 클라이언트에서 무시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디렉티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이언트에서 올려보내는 요청이 이벤트라면 반면 서버에서 내려주는 응답은 이제 디렉티브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TTS 재생을 그러니까 음성 합성을 하라거나 아니면 음악을 재생을 하거나 아니면 화면에 어떤 내용을 표시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디렉티브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클라이언트는 사실은 클로바 플랫폼에 접속하는 클라이언트들은 일종의 이제 익스큐션 엔진으로서 서버가 내려주는 명령어들을 그 지정된 방법에 맞게 큐잉을 해서 지정된 순서에 따라서 실행을 하도록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디렉티브를 구현을 할 때 가장 고민을 했던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이 작동을 표준화시키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클로바 플랫폼에 연결하는 디바이스는 예를 들면 무조건 이런 디바이스가 연결된다. 예를 들면 뭐 아이폰이다, 안드로이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할 수가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플랫폼에서 내려주는 뭐 음악을 틀어라라거나 아니면 화면에 무엇을 그려라라거나 이런 명령들이 각 디바이스들에서 서로 다른 환경의 하드웨어들에서도 충분히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표준화를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예를 들면 특히 뭐 화면 같은 경우도 여러 해상도라거나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저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렉티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특정 표현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규정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뭐 화면에 300 x 300 픽셀짜리 이미지를 그려라. 저희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이미지는 예를 들면 뭐 메인 이미지,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이미지인데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표현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클로바 앱의 저희가 스크린샷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플랫폼에서 나가는 모든 응답에 대해서는 그 실제로 화면에 표현이죠. 표현 자체를 저희가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의미를 그 화면에 나타나야 되는 요소들에 대한 의미를 표현하는 데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뭐 이제 이 화면에 보시고 있는 이미지도 예를 들면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뭐가 있고 메인 이미지가 뭐가 있고 메인 텍스트가 뭐가 있고 서브 텍스트가 뭐가 있다라고 정도로 이제 응답이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클로바 앱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 뭐 예를 들면 다른 하드웨어에서는 그냥 뭐 스크롤하는 방식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구현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그 컨텍스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멈춰줘라던가 이런 모호한 표현들, 그러니까 무엇을 멈출 것이냐, 예를 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음악을 멈출 거냐, 아니면 지금 울리고 있는 알람을 멈출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항상 모호성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항상 서버에 그 현재 자신의 상태를 늘 요청을 올려보낼 때마다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알람을 울리고 있는지 아니면 뭐 음악을 재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음소거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서 서버는 이제 자연어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은 그 컨텍스트 정보를 포함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클라이언트 환경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 서버에서 지정한 디렉티브를 수행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는 항상 어떤 지시가 있으면 그 지시에 따른 성공 실패 유무를 서버로 보고하게 돼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 모든 입력은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인텐트라는 단위로 변환돼서 내부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연어라거나 아니면 물리 버튼을 눌렀다라거나 이런 액션들은 결국에는 모두 다 인텐트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인텐트가 저희가 인텐트 개념으로 변환되는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표현이 모두 다 다르지만 같은 인텐트로 이제 표현을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 노래 틀어줘, 들려줘, 뭐 틀어, 뭐 듣고 싶어,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클로바에서는 뭐 뮤직.점 플레이라는 인텐트로 동일하게 표준화해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텐트는 각각의 인텐트들에 대해서 개별 파라메타들, 저희는 슬롯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가질 수가 있어서 뭐 뮤직 플레이인데 아티스트 아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아티스트의 뭐 다른 이제 가수들이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 인텐트들이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어쨌든 음악을 듣고 싶어하는 사용자 니즈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네이버 뮤직에서 틀 수도 있고 아니면 라디오에서 틀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또 뭐 제3의 다른 음악 서비스와 제휴를 해서 그런 음악 서비스들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사용자는 동일한 바라로 요청을 했는데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서 나는 이제 네이버 뮤직 이용자다 뭐 아니면 나는 다른 음악 서비스 이용자다 이런 거에 따라서도 클로버 플랫폼에서는 똑같은 처리 과정
경우가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제 디바이스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플랫폼 확장 포인트고요. 그래서 인텐트 라우팅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하위 호환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그 아무래도 인베디드 디바이스들의 표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업그레이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백워드 컴패티빌리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버전을 협상을 해서 그러니까 특정 버전에서만 저희가 작동하도록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체로는 저희가 그렇게 버전 분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예를 들면 데이터는 항상 추가만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삭제를 하지 않는 거죠. 필드를 삭제를 하지 않고 항상 추가만 한다거나 아니면 뭐 클라이언트의 언노운 액션에 대한 폴리시를 정의해서 서버에서 모르는 것들이 내려가도 클라이언트가 적절히 무시를 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가 수행했다는 보고를 서버로 올리지 않으면 서버가 그에 따라 또 반응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또 하위 호환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익스텐션 킷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익스텐션 킷에는 이제 저희가 인터랙션 모델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이제 예문으로 든 건데요. 대시에게 앞으로 가라 해라고 말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인텐트와 이제 슬롯이 나올 텐데요. 이 인터랙션 모델은 결국에는 이제 사용자가 어떻게 말을 하면 내가 이제 어떻게 인텐트를 받고 싶고 어떤 파라미터들을 받고 싶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일종의 이제 자연어 입력에 대한 인텐트 입력에 대한 스펙을 정의하는 게 이제 인터랙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터랙션 모델은 한 인텐트에 대해서 여러 프레이즈를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앞으로 가라 해, 앞으로 이동, 전진, 직진시켜 이거 전부 다 그냥 앞으로 이동하라는 의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나는 그냥 대시닷 move forward라는 인텐트로 받겠다라고 또 정의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슬롯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앞으로가 뒤로가 이런 거를 인텐트로 분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동이라는 인텐트를 만들면서 뭐 그 디렉션을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디렉션에는 예를 들면 뭐 포워드가 있고 백워드가 있어서 뭐 내가 앞으로 가라 해, 뒤로 가라 해, 옆으로 가라 해, 뭐 이런 표현들을 내가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인터랙션 모델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인터랙션 모델은 그 통계 기반으로 언어를 분석을 해서 꼭 내가 입력을 하지 않은 표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쌓이면 쌓일수록 당연히 좀 더 분석이 잘 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그 뭐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좀 뭐 종결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표현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적절한 시드를 내가 입력을 줘서 학습을 시키고 이후에 이제 데이터가 쌓임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유연하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기본적인 표현들 뭐 좋아 싫어라던가 뭐 해줘 뭐 취소해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예를 들면 뭐 화폐 단위 주소 단위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기본 슬롯도 저희가 좀 지원을 해서 편하게 좀 개발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CK로 그러니까 익스텐션 서버를 이제 개발을 하시게 되는 건데 그 익스텐션에 대해서는 모든 요청은 이제 그냥 제이슨 단위의 리퀘스트 리스폰스 구조여서 손쉽게 REST API 개발하듯이 이제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요청이 들어갈 때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기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 그 다음에 또 그 세션이라는 개념들을 저희가 좀 제공을 해드리게 되는데요. 일단 그 사용자와 기기에 대한 정보는 앞서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올려보내는 뭐 나는 노래를 틀고 있다라거나 알람을 울리고 있다라거나 이런 컨텍스트 정보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익스텐션도 마찬가지로 그 정보에 따라서 작동이 달라져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익스텐션에도 저희가 이제 좀 그런 정보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요청이 어디서 온 요청인가에 대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식별자 정보를 좀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 기기는 음악을 틀 수 있는 기기라거나 화면이 있어서 화면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기기다. 뭐 이제 이런 정보들을 또 저희가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텐션은 대략적으로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생명 주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클로바 대시 열어줘라고 하면 대시가 이제 실행이 돼서 대시 익스텐션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이후에 하는 말들은 대시 익스텐션으로 전달이 돼서 사용자가 나를 이제 쓰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익스텐션이 뭐 사용자가 무슨 말을 하면 익스텐션을 종료를 한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대시 안녕이라고 하면 그럼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종료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생명 주기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마치 그냥 HTTP 쿠키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세션이라는 저희가 데이터 보관소를 저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앞에 무슨 말을 했었나 아니면 이 사용자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었나 이런 부분들을 또 보관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익스텐션은 사용자가 음성으로 요청을 명시적으로 한 경우에 한해서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말을 하지 않았는데 요청을 받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음악을 재생하는 익스텐션이라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디바이스에서 음악 재생이 시작되었다, 뭐 음악 재생이 종료되었다, 뭐 음소거가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이벤트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익스텐션도 이제 다양한 응답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템플릿이라거나 뭐 아니면 디렉티브라던가 이런 것들을 똑같이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그 중요한 게 이제 그 음성으로 안내가 되는 게 저희가 기본이기 때문에 음성 안내를 위한 답변 문구를 항상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야 하고요. 근데 이 답변도 이제 뭐 화면이 있는 디바이스와 화면이 없는 디바이스가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조금 다르게 저희가 좀 제공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화면에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표현이 아니라 저희가 내용을 기술하지만 내용을 기술하는 방법에 있어서 10여 종 정도의 저희가 또 템플릿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화면에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가 아니라 화면에 어떤 내용들이 나가야 되는지를 기술을 하기 때문에 대략 한 10여 종 정도에서 선택을 해서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디렉티브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스피커가 없는 디바이스는 물론 없겠지만 예를 들면 스피커가 없는 디바이스에서는 음악을 재생을 할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익스텐션이 이 사용자가 어떤 디바이스를 쓰고 있을지 미리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디바이스에서 예를 들면 음악을 틀어라 라고 이제 익스텐션이 지시를 했는데 뭐 디바이스가 이제 자기 환경에 따라서 수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또 그런 이제 응답을 받아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디바이스에서는 이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라거나 이런 말들을 이제 익스텐션이 직접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멀티턴이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익스텐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시 앞으로 가 이런 거는 더 이상 사용자한테 질문할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지만 예를 들면 뭐 대시 앞으로 가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뭐 더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얼마나 앞으로 갈까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익스텐션이 추가적으로 사용자에게 먼저 질문을 해서 계속 물어볼 수 있는 구조가 있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통 멀티턴이라고 해서 저희가 또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턴을 하는 와중에 내가 어떤 질문을 했었나라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앞에서 어떤 질문에 답을 했었는지 같은 것들은 제공해드리는 세션을 통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터랙션 모델을 만든다거나 익스텐션을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그 웹 기반의 빌더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인터랙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인텐트들을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슬롯도 이 파라미터들로 뭐가 올 수 있는지에 대해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인텐트를 추가하는 화면에 보면 뭐 그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기로는 철수야 안녕이라고 되어 있고 뭐 안녕 철수야 이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두 개 모두 그냥 인사라는 같은 표현으로 저희가 이제 보는 거고 색깔이 지금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 부분이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슬롯에 해당되는 거라고 해서 웹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들 목록을 나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런 인텐트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표현 목록들을 웹에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슬롯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빌트인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슬롯도 있지만 뭐 필요하시면 원하시는
만큼 이제 뭐 사전식으로 저희가 또 입력을 해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계 기반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적당한 숫자가 입력이 되면 또 저희가 이제 저희 자연어 엔진에서 처리가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그 동의어라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슬롯 같은 경우에는 한 표현에 대해서 여러 이제 동의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튼 뭐 여러 이제 동의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대표 슬롯으로 변환돼서 익스텐션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러 표현에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새로운 슬롯을 안 만드셔도 기존에 이제 저희가 뭐 제공해드리는 날짜 표현, 시간 표현, 뭐 화폐 단위 표현, 주소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빌트인으로 제공해드리는 사전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뭐 빌트인 인텐트라던가 빌트인 슬롯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계속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 건, 저희가 이제 그 익스텐션은 웹 기반으로 꼭 디바이스가 없으셔도 디바이스나 앱을 개발하시기 전이라도, 혹은 이제 클로바가 개발한 디바이스가 없으시더라도 웹에서 자연어를 이렇게 그대로 입력을 하셔서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내 익스텐션에 어떻게 요청이 오는지, 응답을 이렇게 주면 또 어떻게 디바이스에 표현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웹 기반 테스트 도구들을 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데모를 그 앞서 설명드렸던 CIC와 그 다음에 이제 CEK 익스텐션과 그 다음에 인터랙션 빌더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간단히 만들어 본 데모가 있는데요.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로바, 대시 시작해줘. 안녕. 대시 로봇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클로바, 대시 앞으로 이동해줘. 대시 로봇이 이동했습니다. 대시 뒤로 이동해줘. 대시 로봇이 이동했습니다. 클로바, 대시 오른쪽으로 회전. 대시 로봇이 회전했습니다. 대시 돌아와. 대시 로봇이 돌아왔어요. 클로바, 대시 춤춰. 대시 로봇이 춤을 춥니다. 클로바, 대시 뽀뽀. 이제 시작해볼까? 그냥 우리 친구로 지내기로 해요. 네. 그 이제 영상에서 보시면 클로바 대시, 뭐 클로바 대시, 자꾸 이제 대시가 강조되는 이유는 그 저희가 대시가 이제 익스텐션 호출명이라고 해서 그 모든 호출명은 익스텐션들 사이에 그 유니크하게 독점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대시라는 익스텐션 명을 선점을 했으면 다른 익스텐션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이용한 디바이스들이 내 익스텐션을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앞에 이제 이런 뭐 대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어를 이용을 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 부분은 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시 앞으로 빠르게 전진이라고 했을 때 각 인텐트가 이제 어떻게 분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슬롯이 각 단계로 이제 저희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뭐 변형되는가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앞에서 네 설명을 했던 부분이라서 자세히는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그 대시에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 데모를 위해서 등록했던 표현들이고요. 표현들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등록을 해서 사용을 했고,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저희가 좀 아직은 이제 실질적으로 해보면 인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저희가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인텐트를 구성을 하실 때 표현이 꼭 정확하게 이제 맞을 필요는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앞으로 이동해줘라는 걸 따로 인텐트로 빼는 방법도 있고, 그냥 이동에 관련된 표현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여러 개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데모를 만들 때는 가장 인식률이 좋은 게 이런 방법이라서 이렇게 했다 정도로 저희가 좀 장표를 넣어봤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지나서 별도 Q&A는 좀 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앞에 그 클로버 부스에서 네, 제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쪽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